안녕하세요. TV컨설팅의 PI본부를 맡고 있는 변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금융사의 비즈니스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판은 빅테크 회사들한테 조금 유리한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부분의 불공평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금산분리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 풀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금융시장에서 금융사들의 수익 모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 본업 비즈니스의 좀 한계라고 그럴까요?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일반적인 금융사들이 본업 비즈니스의 한계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금융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고 이미 많은 해외 금융사들은 이러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외 금융사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미 금융회사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핑항그룹을 많이 얘기합니다. 핑항그룹은 지금은 이제 종합금융회사죠. 핑항그룹은 최초에는 중국의 조그만 성에 1988년인가요? 1988년에 회사가 창립됐는데 13명에서 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시작해서 1992년에는 생명보험사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은행을 인수하고 핀테크 회사 또는 지금 현재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이었던 그 회사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18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시총 현재 1위의 보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를 살펴보면 시작은 손해보험사였지만 지금은 헬스케어 회사 또는 다양한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솔루션 IT 회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은행도 하기도 하고 증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진행을 나가면서 현재는 많은 그 수익을 거두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금융사들이 벤치마킹을 가면 과거에는 유럽이나 이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갔지만 현재 꼭 언급되는 부분이 이런 핑한 그룹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보면 알리안츠 X인데요. 알리안츠 X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다양한 금융회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장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많은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그 제휴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뱅킹사들을 보면은 메시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핑항그룹의 창립자인 마민저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종합금융회사가 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금융사들이 지주회사를 하고 있고 또 삼성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모니모라든지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금융사들은 이렇게 종합금융과 비금융을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인더스트리의 금융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바스라 그럽니다. 뱅크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뱅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여기서 뱅크는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사를 일반적으로 뱅킹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의 어떤 그 기능을 비금융회사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스라 그럽니다. 뱅크 에저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뱅크와 유사한 라이센스, 또 관련 유사한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재작부터 시작했지만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융회사가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뭐 이러한 일상생활 서비스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앱을 통해서 고객 확보된 고객 확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non 파이낸스 서비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그 금융회사가 IT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전혀 그 금융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으로 금융사가 여행업을 회사를 차려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따 이후에 이준영 이사가 발표할 금융회사가 그 금융의 어떤 솔루션, IT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제공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렇게 6가지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패턴을 갖고 지금 현재의 본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한계를 탈피하고자 많은 금융회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국내 시장 환경 변화에서 제가 6가지 카테고리를 내놨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은 이 중에서 발표할 거고, 이 앞부분에서 나온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스, 다른 산업의 뱅킹의 기능을 제휴를 통해서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가트너 2022년 올해 보고에 의하면은 앞으로 바스가 2년 안에 디지털 뱅킹의 주류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 대규모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은행들은 2024년도가 되면 30% 정도의 어떤 그 이상의 이익이 다 바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죠. 몇 프로 됐죠. 한 자릿수 때 일부 뱅킹 회사에 한 자릿수 때 수익을 올린 정도지만, 미미한 정도지만 몇 년 안에 이러한 뱅킹들의 매출의 30%가 신규 수익이 30% 바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카드사나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뭐 증권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약한 바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와 애플카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부차 표시 신용카드, PLCC 카드라고 그러죠. 카드사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과 네이버를 계유를 통해서 네이버 통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융사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비금융 회사의 어떤 금융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앞서서 언급한 뭐 오픈뱅킹,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나 이런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좀 수익이 좀 짭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는 어떤 계좌 조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 서비스를 받는 회사가 은행한테 100원에, 건당 100원을 준다면은 이런 마이데이터라든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그 비용이 10분의 1로 줄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오픈뱅킹이라든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제휴를 통해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바스 형태로 은행이 어떤 기능을, 순수한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이거보다 상당히 크다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이 수익이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휴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회사 제휴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제품 출시라든지 금융에 대한 신제품 출시라든지 뭐 속도 향상이라든지 규제 회피 이런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그 사업회사 제휴기업들은 이런 기능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있고, 박스가 지금 현재 금융회사한테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주도권, 빅테크 기업의 빼앗긴 주도권을, 사업의 주도권을 이런 바스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주도권을 좀 갖고 올 수 있다.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기반 확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뱅킹 회사 입장에서 바스는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라이센스를 통한 이제 수익 창출을 보면은 카드나 캐피탈사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판매 사업. 많은 지금 현재 데이터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카드사라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신용평가 CB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라이센스를 따고 있죠. 캐피탈 업계도 마찬가지고 보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증권사가 코인 위주의 어떤 신사업, 그 다음에 뭐 신한라이프가 신탁업 TF 신탁업에 진출하기 위한 보험사가, 그 다음에 KB손보호 같은 경우는 요양산업, KB 골든 라이프케어라고 해서 요양산업에 진출, 그 다음에 뭐 KB 헬스케어, 증권사의 암호화폐 신사업,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그 다음에 투자중개 라이센스, 이런 걸 통해서 라이센스 확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라이센스가 아니라 아예 비금융, 생활금융 진출을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원래 금상분리로 규제가 되어 있었지만 금융위가 점차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네거티브 규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즉 얘는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런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얘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런 네거티브 규제로 이제 슬슬 2023년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생활금융 진출을 플랫폼에 진출하고 거기에서 고객 주도를 빼앗겼던 빅테크의 고객 주도를 갖고 오려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B은행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거죠. 전혀 지금 관련 없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부분. 물론 지금은 아직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고 적자인 상태지만 계속해서 5년 정도가 지나야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진출한다든지,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진출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또 우리은행의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중고차 거래, 원더카 직거래, 이러한 전혀 다른 비금융, 생활금융에 진출해서 고객 기반 확보를 통해서 다른 빅테크 업체랑 경쟁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수익 확대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고객 기반의 경쟁 플랫폼을 가져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인슈런스 애저 서비스, 보통 인베디드 뱅킹처럼 보험도 인베디드 인슈런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핸드폰을 살면 이 파손이라든지 구매 시 뭐 사고, 분실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을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이면에 보험을 가입하게 다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게 인베디드 인슈런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인베디드 인슈런스 형태가 2030년도까지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보고서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맥켄지 리포트에 의하면 다른 부분은 매출이 좀 줄어들지만 인베디드 인슈런스는 2030년도까지 5%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이런 인베디드 인슈런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라. 그래서 점차
보험사와 타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서 보험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창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국내 대면 조직이 많지 않은 하위 보험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디지털 보험사로 전환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이면에는 임베디드 보험을 통해서 생활금융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앱인데요. 2022년도 뱅킹 트렌드 넘버1이 모든 이제 금융사가 슈퍼앱을 원한다. 금융의 모든 기능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죠. 삼성금융의 모니모 종합금융 서비스고, 아까 말씀드린 핑안의 마밍저 그 회장도 이런 종합금융을 가져가는 길만이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슈퍼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예 금융하고 상관없는 non-finance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JP 모건이 여행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가 여행업에 진출해서 실제로 거기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 그다음 캐피탈 원이라는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트래블 여행사를 창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금융사들이 다양하게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 파이낸셜 서비스가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과거 상품 중심의 회사, 금융회사가 이제 상품 중심의 회사에서 서비스 중심의 회사로 점차 바뀐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라이프, 그 프로덕트 베이스 파이낸스 보면은 라이프는 이제 생보사, 넌 라이프는 손보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고객하고 상품 중심의 시대에서는 고객하고의 어떤 접촉 또는 터치 포인트라고 그러죠. 고객 터치 또는 MOT라고 그럽니다. 모멘텀 오브 트루에서 고객하고의 어떤 진실에 딱 만나는 순간, 고객의 컨택 포인트가 딱 이루어지는 진실의 순간을 MOT라고 그러는데, 이런 순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1년 동안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 평균이 라이프는 30에서 50회, 넌라이프는 60에서 70회, 그 다음 헬스케어, 하지만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7,500번 1년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을 가지고 MOT를 갖고 가고 터치 포인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만큼 상품 중심의 시대에서는 아마도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기존의 금융회사 등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그 디지털 시대에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고객하고의 접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디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뮤직박스, 그 안에서 하나 접촉을 하면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배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 배당금 분석 서비스, 이러한 전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MOT를 또는 터치포인트를 계속 증대시키고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금융을 통해서 고객의 MOT를 확장을 해서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고객한테 제시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의 형태로 오퍼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후에 윤영옥 이사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요. 실제로 많은 디지털 뱅킹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 긍정적인 성과를 많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뱅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렌드가 셀프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스스로 고객들이 알아서
은행 업무나 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미 저희가 투이톡을 통해서 보험사라든지 은행사나 등의 서비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미 투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왜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투이톡을 참조를 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그림에 보시면 비즈니스 분석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개발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한테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시되고 오퍼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모바일에 대한 MOT, 고객의 어떤 접점에 대한 관리하고 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고객이 어떤 접촉에 대한 부분을 제로 MOT부터 시작해서 서드 MOT까지. 제로 MOT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직접 탐색을 한다든지 네이버에 대해서 탐색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로 MOT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난 후기까지 다양한 MOT를 이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오른쪽에 사례 있는 것처럼 어떤 MOT 고객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MOT를 도출을 하고 실제적으로 평가하고 실제로 계속 컨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금융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MOT가 좋은 수익성이 높은 MOT를 창출하기 위해서 CPC 데이터 분석, 커스터머, 프로덕트, 채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MOT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MOT가 굉장히 좋은 매직 순간이 있고 비참한 순간,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직 순간의 MOT를 가져간다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비참한 순간에 MOT를 가져가면 대단히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현재 금융 본업 비즈니스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뱅킹들이 비금융 및 생활금융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뿐만이 해외 사례도. 그 다음에 바스는 향후 은행에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부상 중에 있고, 보험사는 인슈런스 에어저 서비스가 2030년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베이스 뱅킹으로 가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MOT에 대한 디자인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익 지향의 MOT를 도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CPC, 커스터머 고객, 상품 채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